지금은 성지로 등극한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는 지식인 질문. 질문자는 실망하겠지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답변이 달린 가운데 진지한 질문에는 진지하게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21년차 뱀파이어 선배가 등장해버리는데요. 바로 출장 요청해버리는 뱀파이어 지망생과 성지를 축복하는 댓글들. 예, 오늘은 꽤 많은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뱀파이어 되는 법을 소개합니다.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뱀파이어가 되려는 걸까요? 아마 영화나 소설 속에서 비친 그들의 초인적인 능력과 매력적인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0% 상상의 산물인 것만 같았던 뱀파이어는 놀랍게도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모티프로 해 탄생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뱀파이어의 모티프라 여겨지는 사람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뱀파이어 증후군이란 질병으로 널리 알려진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이들과 뱀파이어는 공통된 특성이 많습니다.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와 뱀파이어는 모두 햇빛을 싫어하고 안색은 늘 창백하며 피를 수혈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혈이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직접 피를 마시기도 했죠. 뱀파이어 퇴치법으로 알려진 마늘,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들도 마늘을 기피하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송곳니가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빼박 뱀파이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들에게 초인적인 힘이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희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희귀 질환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악당으로 묘사해 괴수로 만들어버리다니 뱀파이어 원작자 인성에 탄성이 나올 지경이에요. 포르피린 증후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포르피린이란 8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쳐 헤모글로빈으로 바뀌는 물질인데 8단 변신에 필요한 효소들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으로 변환되지 못한 포르피린이 과다 축적되고 헤모글로빈도 부족하게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인 증상들은 햇빛을 보면 피부에 수포가 나거나 괴사가 일어나는 태양광 과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햇빛을 피해 주로 밤에 생활합니다. 송곳니가 튀어나와 보이는 것도 증상 중 하나인데 송곳니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입술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들이 마늘을 싫어하는 것까지 뱀파이어랑 존독인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마늘은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들에게 헤모글로빈 생성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피를 먹거나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헤모글로빈이 모자라서 그렇죠. 이런 환자들을 악당으로 묘사하다니 질병인 줄 모르고 그랬겠지만 정말 알고 그랬다면? 뱀파이어와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인적인 모습을 기대했나요?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다. 난치병인 포르피린 환자들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의 어머니는 내 딸이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듣고 있으신가요? 뱀파이어가 되고 싶으신 여러분들? 뱀파이어 모티프로 유력한 두 번째 유형은 관경병 환자입니다. 의외로 박쥐한테 물려 걸리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1721년에서 1728년에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광견병이 퍼졌습니다. 같은 시기 헝가리 근처 루마니아에서 뱀파이어 괴담이 확산됐던 것으로 보아 광견병 환자가 뱀파이어의 모티프였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광견병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보긴 힘들어서 증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미친 강아지처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뱀파이어의 특성과 많이 비슷합니다. 광견병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끼쳐 공격적인 성향을 크게 보이고 환자 중 25%는 타인을 물고 싶다는 욕망을 강하게 느낍니다. 광견병 환자에게 물리게 되면 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뱀파이어에 물린 사람도 뱀파이어가 된다는 설정이 있잖아요. 광견병 환자는 포르피린 증후군 환자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과민증이 있어 햇빛을 피합니다. 또 모든 자극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냄새가 심한 마늘이나 거울을 싫어하죠. 뱀파이어 특징과 정말 비슷하죠? 뱀파이어의 마지막 모티프는 인류의 대재앙이었던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왜 흑사병을 뱀파이어의 모티프로 추정하냐고요? 패스트의 증상과 시대적인 풍습 때문인데 패스트에 걸리면 입으로 피가 나오고 얼굴이 창백해 뱀파이어와 유사한 모습을 띱니다. 또 패스트 확산을 막기 위해 생사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채 패스트 환자를 땅에 묻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한 사람을 생매장시켰으니 그중 몇몇이 땅을 파헤치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뱀파이어가 다시 살아났다고 속 터지는 소리를 해댔죠. 뱀파이어 설정의 모티프는 보통 이 세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와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 당시엔 무지함을 이유로 환자들을 악한 존재로 치부해버렸으니 실제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화에서처럼 돌연변이나 질병으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좋으련만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 과정도 실패율이 높습니다. 멋대로 질병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능력이 향상되는 일은 멀쩡한 자동차를 망치로 때려서 기능이 좋아질 확률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뱀파이어처럼 된다고 해도 초능력은 없고 고통만 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대부분 질병에 걸리거나 약화된다. 뱀파이어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다. 이상 지식아 교양챙겨였습니다.